네, 이번에는 저희 시장의 큰 그림 잡아보는 빅피처 신기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도 좀 한 템포 숨을 고르고 있고, 이슈들도 조금 신경을 쓰이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미중 얘기 저희 계속 하는데 중국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멘트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좀 험악해진다고 봐야 되나요? 예, 뭐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중국에다 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책임져라 이러니까 이제 중국은 우리가 시간 버는 동안 미국은 뭐 했냐, 왜 마스크는 초창기에 안 썼고 네. 거리두기는 왜 안 했느냐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반박을 했죠. 인터넷 공방이 예. 잠깐 치열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는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네. 이제 막말까지 하고, 예, 그리고 폼페이오를 놀리는 어떤 그런 동영상 같은 게 중국 쪽에 예, 올라오니까 폼페이오도 또 이제 뭐 엄청나게 또 막말을 또 하고. 이게 심리전, 신경전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서로 간에 건드리면서 이제 뭐 이제 치닫는 것 같아요. 예, 그 동안에는 어쨌든 그 어떤 조치, 구체적인 조치 같은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이제 그 미국 증시에 중국 기업이 상장하는 거를 막는 법안이 또 이제 저희가 통과가 됐고. 네, 상원에서. 예,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쪽에 홍콩 뭐 이제 보안법을 추진을 하겠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어제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되면 매우 강하게 다룰 것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 의회 쪽에서 미국의 상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법안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무슨 뭐 계좌도 동결하고 뭐 한 제재법을 지금 이제 발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살짝 좀 부담이 좀 이전과는 됩니다. 분위기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중국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멈출 것이냐 그러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선거와 너무 맞물려 있고 지금 지지율이 좋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어제 뭐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이제 한 경제지 같아요. 거기가 뭐 지금까지 그 10번의 그 대선 결과, 미국 대선 결과를 저기를 했는데 2번 틀리고 8번 맞췄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중률이 높은 데인데 거기서 예상하기를 트럼프가 질 거다. 그것도 엄청난 참패를 할 거다. 바이든한테. 이런 이제 예상을 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경제 때문에 그렇다. 경제를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결국 트럼프가 내세운 게 경제였는데 경기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코로나를 초창기에 그 예방을 잡지 못한 대응의 미흡. 대응 미흡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책임을 묻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다로 이제 해야 되니까 중국 때리기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격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중국도 보니까 우리가 뭐 사단을 내진 않겠지만 그쪽에서 먼저 해오면 우리는 뭐 두려울 게 없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고 지금 중국의 반격이 거세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강공이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좀 태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이 하나씩 조치를 하니까 중국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중국은 뭐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미국이 하나씩 뭔가를 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걸 봐가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치닫는 게 있고 그냥 아직까지는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홍콩 법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관련된 인사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령 이제 홍콩과 관련된 보안법이 만약에 중국에서 실제로 제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다. 이러면 그게 이제 개인적인 제재가 아니라 어쩌면 이제 중국 전체에 대한 그거 관련된 어떤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좀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있는 거고. 이거를 잘 봐야 되겠어요. 이게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지금 대응이다. 그런 거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는 일단은 뭐 이제 미국 쪽에 지금 구간에서 제일 봐야 될 거는 이제 달러하고 미국 국채인데. 반응 볼까요? 달러는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뭐 어제 이제 살짝 좀 오르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의 달러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추세라서 거의 뭐 움직임이 이제 제한되어 있죠. 박스권 좁은 박스권인데 달러 지수 선물이 이 박스권 위쪽으로 탈출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일이 있다.
시장이 뭔가 좀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국채 선물도 10년물 국채 선물을 그림을 좀 보시면은 지금 뭐 아래쪽에서 얌전하게 그냥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반응을 시장이 크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이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치명적인 조치라고 하면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뭐가 있어요? 이제 중국 쪽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권 면제가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뭔가 잘못을 해도 네. 그거를 미국의 국내법으로 중국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배제하는, 그러니까 주권 면제 배제를 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에서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 뭐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단체든 중국을 소송을 할 거거든요. 네. 네, 줄 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뭐 그 소송 때문에 뭐 해봐라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치명적이라고 보시는 굉장히 거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네. 굉장히 좀 보복 대응을 할 이제 그런 여지가 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웨이 제재권은 계속 나오고 있죠. 민감하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확정이 아마 9월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이게 뉴스 라인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싸움이 조금 중재가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참패에 대한 서로 뭐 여론이라는가요? 예. 이런 걸 조금 더 의식을 해야 한다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안 좋아지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반응이 시장에 나오는지는 국제 선물이나 이런 흐름을 통해서 동향을 좀 파악해보자 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시스템 반도체 삼성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요즘 표정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평택에 라인 또 깐다고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은 이제 메모리만 갖고도 안 된다. 네. 네, 뭔가 성장을 해야지 회사가 메모리 뭐 잘 된다고 계속 정체만 해가지고는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사실 그 메모리가 굉장히 잘 되던 때에도 2010년 이전에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활동하던 때에도 네. 그때 매번 부르짖던 것이 맨날 위기래요. 맨날 위기다, 맨날. 그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네. 맨날 위기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고민하던 끝에 결국에 지금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이제 이쪽에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10년 이상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비메모리 투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비메모리 쪽에는 삼성전자에서는 뭐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시기가 또 미중 갈등으로 대점화된 구간에서 나온 거라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은 이제 그 전부터 잡혀 네,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평택 사업장에 9조 원 들여가지고 네.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그 그림이 하나 좀 나갈 텐데요. 글로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나갑니다. 네.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쪽에 보시면 퀄컴이 제일 1위죠. 압도적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4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는 집중을 안 해요. 예, 어차피 네, 1위를 따라잡기 힘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 2위인 퀄컴하고 애플이 굉장한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경쟁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저쪽에는 안 하고요. 승부수를 낼 필요도 없고. 예, 상황을. 그래서 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센서가 있죠. 네. 거기 소니가 1위죠. 이것도 차이 많이 여기는 나네요. 소니가 별 그 고객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따라잡겠다고 굉장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예. 이쪽도 비메모리 쪽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파운드리 쪽이 있죠. TSMC 여기하고는 뭐 이제 아주 그 명확한 경쟁 관계죠. 완전 과점하고 있네요. TSMC가. 예, 근데 54%, 뭐 15%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네. 기술적으로는 사실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EUV 쪽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두 회사가 동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TSMC가 물론 뭐 양산은 오나와 쪽으로 양산 먼저 했지만, 네. 삼성전자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수주예요, 수주.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퀄컴 거는 따오는데 왜냐하면 퀄컴의 칩을 삼성전자가 사용을 하니까 네. 근데 애플 거를 못 따와요. 경쟁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애플한테 수주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군요. 이 수주권을 따오자니 지금 현재 그 같은 경쟁사인데 이거를 어떻게 굳이 삼성한테 맡길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따오는 게 관건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화웨이가 TSMC 못 맡길 거라는 이제 설이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못 맡기면 결국은 삼성전자로 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그래서 득이 된다는 예, 이제 그런 이제 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꾸준히 한다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장비주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비메모리 관련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좀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져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에 뭐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또 뭐 디스플레이든 뭐 장비주로서는 어쨌든 간에 타변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호평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요즘에 보면은 그 반도체 쪽에서 또 신고가가 날 확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비메모리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뭐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BMT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BMT요. 예, BMT라는 종목은 원래 이제 피팅밸브 쪽인데 반도체용 특수밸브를 국산화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상당히 좀 잘 가기 때문에 그 매출이 최고 매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 좀 찾아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까지 보고 있었던 테스라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지 센서 검사하는 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라 같은 종목들, 이런 이제 비메모리 종목들은 계속 보셔야 되고, 테스라는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뭐 오늘 좀 이제 삼성전자 눌리기 때문에 좀 쉬지만은 아마 꾸준히 또 가지 않을까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슈화 됐지만 제가 한 이틀 전에 단독 기사로 이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오히려 주가는 좋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거의 다 음봉이나 하락 전환인 거잖아요. 그럼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좀 쉬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쉬어감이고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또 이제 힘을 또 받으면은 힘 모아가지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무조건 좋겠죠. 네, 업황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요. 네, 비메모리 뭐 장비 쪽도 그렇고 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내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수익이 많이 키우고 계신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어디까지 갈까 싶네요. 오늘도 보면은. 일단은 뭐 빨리 가든 빨리 가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가면은 매물이 좀 맞을 것 같고 지금처럼 오늘 정도처럼 이렇게 천천히 좀 쉬다가 또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계단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수주 홈런이 뭐 빵빵 터지고 있어가지고요. 2019년도에 3공장에 대한 수주 목표가 벌써 달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만 이것만 갖고도 뭐 일단 뭐 주가가 하방 리스크는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상당히 이제 생산하는 그 전략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생산을 하다가 우리 공장 멈추면은 완전 다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듀얼 그 생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다가 리스크 해지 차원 그렇습니다. 절반 해놓으면 한 공장 멈춰도 다른 데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생산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을 것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당첨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하게 제 그 1위입니다. 생산 캐퍼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수주 저희가 나왔잖아요. 공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나온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듀얼 소싱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코로나19의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이제 그 바이오텍사하고 계약건으로 상공장 가동률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한 4천억 원대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수주가 또 들어오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공장 증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 근무, 주간 근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쁠 것 같네요. 그래서 증설을 하게 되면 또 캐퍼가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큰 회사들은 더 잘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밝아진 전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백신이 내년이면은 거의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은 그 CMO 수혜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목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래쪽보다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항상 퍼 얘기가 나오다 뭐 보니까 그걸로 보면 비싸요. 비싼데 요즘에는 비싼 종목들 참 잘 가고 특히 이렇게 수주 기대가 내년까지 있는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스토리가 꺾이기 전까지는 주가가 확실히 꺾이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추세적으로 꺾이는 어떤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를 외쳐주시면서 네,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좀 마무리 지어보고 그러면 큰 그림을 좀 더 그려드리자.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네, 쉬어감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오늘 좀 쉬잖아요.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갭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올라갈 때 갭으로 뛰면서 이 부분에서 시장을 좀 들어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이런 갭 메우기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지금 뭐 하락 추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쉬어감의 형태고요. 이런 쉬어감이 있을 때 또 미중 갈등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쉰다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메모리라든가 또 5G도 오늘 또 5G. 치거든요. 그런 쪽들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싸게 담아보는 저로의 찬스로 저희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